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럽 중남부의 헝가리라는 나라와 총리 오르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한마디로 유럽연합 EU죠. 여기서 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특이한, 어떤 면에서는 좀 골치 아픈 인물이죠. 왜냐하면 꼭 EU 전체에서 합의할 사항이 있으면 반대하는 거죠. 네,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꼭 있죠. 그런 인물, 시체말로 반골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새해 들어서 1월 8일 언론에서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EU의 미운 털 박힌 헝가리,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한 인물이 헝가리 총리 오르반입니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꼭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근 유럽연합의 껄끄러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헝가리를 상당히 선호하는 나라죠. 다뉴브강을 끼고 있고요. 유명 관광지가 많죠. 또 소련 시절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죠. 옛날이죠. 이제는 철의 장막이 내려진 냉전 시절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소련에 반대해서 자주와 자유화의 기치를 내건 대규모 반소 항쟁이 일어났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참했죠. 당시에 소련의 강경한 진압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20만 명이 국외로 망명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후 헝가리는 자유세계의 우호적이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독립했고요. 서방 EU와 나토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헝가리가 유럽연합의 화합을 방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우선 총리 오르반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요, 성이 오르반이고 이름은 빅토르 미하이인데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헝가리 원주민은 아시아계의 마자르족이죠. 오랜 세월 혼혈이 되다 보니 헝가리 사람에게서 아시아적인 요소, 아시아 인종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요. 언어가 우리처럼 알타이어계로 성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언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식 언어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르반 총리의 성향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권위주의적 성향이죠. 지금 10년차 집권인데요. 1차 재임기 초기에는 민주화 운동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금 같지 않았죠. 그런데 2차 재임을 하면서부터 태도가 확 달라졌죠. 극우적 민족주의자로 분류될 정도로 극우 성향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EU 회원국 지도자 중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분류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 노선이 푸틴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권위주의적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 정당은 우익 정당 집권당이죠. 피데스라는 이름인데요. 여기에 당 대표이며 어떤 면에서는 오르반 총리의 사당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EU 국가이면서도 EU 국가의 대인이 뒷전이고 자국 이익에 아주 편향적 노선을 거침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을 매수한다거나 사법제도를 사유화하는 독재 정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독재자라는 악명도 그래서 얻고 있습니다. EU 정책에 반대해서 2015년에는 난민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난민 정책에 초강경책을 써서 EU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선거구를 교묘히 조정하거나 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히틀러처럼 수권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헝가리 시민들과 야당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에 손을 들었죠. 3개월 만에 철회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르반의 마이웨이는 계속되죠. 아예 2018년 내국인이 난민들을 도울 경우에 징역형을 줄 정도로 극단적 반난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그렇다고 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체도 부정적이죠.
이렇게 말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려고 생각한다면 꿈 깨라 라는 식의 외국인 노동자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일민족주의 색채를 지향하는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2010년대 이후 자유, 평등, 언론, 기회균등, 인권 등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라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그런 반면에 헝가리는 기독교 정체성에 기반한 국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소수자에게도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쇄국적인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좋아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오르반을 상당히 좋아하죠.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르반의 별명이 헝가리의 트럼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당선인은 오르반 총리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죠. 그런데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나보지도 않고 트럼프를 방문했죠. 두 사람은 지난달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 방문 당시 트럼프를 향한 악담의 대부분을 오르반 총리에게도 쏟아 부었습니다.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더 씌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국가들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안 그러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 이런 발음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또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또 젠더 이데올로기에 독을 물리실 것이다. 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기독교 세력을 끌어안았었죠. 네, 헝가리 총리 오르반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헝가리의 경제는 2023년 기준 1인당 GDP 16,2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중간 정도의 경제 수준인 나라인데요. 우크라이나와는 어떠냐? 사이가 좋지 않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불만을 품고 이것을 해제하라고 주장한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유럽연합 훈련에 혼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사이에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EU는 전쟁 상태인 나라다. 우크라이나가요, 부패한 나라다. 비대한 농업 분야는 우리 농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안에 소수인 헝가리인을 우크라이나가 차별 대우한다. 그러면서 EU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렇다고 헝가리에 대한 채찍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원금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결속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국 간의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결속기금은 EU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금인데요. EU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7년 단위로 편성해서 회원국에 배정합니다. 프로젝트 가운데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헝가리가 여기 혜택을 받고 있지요. 헝가리로서는 헝가리 경제의 큰 비중이죠.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구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따라서 지급을 동결하기도 하고 지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헝가리는 EU가 요구하는 국내 개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EU 정상회의 또는 집행부 중요 결정에 오히려 헝가리 조건을 슬쩍 제시하면서 피터권으로 맞섰죠. 시쳇말로 애를 먹게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이게 EU의 오르반식 정책 행보입니다. EU 집행부는 당근 정책을 씁니다. 작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헝가리에 지급해야 할 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결해 놓은 10억 4천만 유로, 약 1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을 주겠다고 달래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반대를 좀 철회했으면 어떠냐. 그런데 잘 안 먹혔습니다. 결국 새해 들어서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 지원금 지급을 취소해 버렸다. 다시 동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EU가 제시한 조건은요. 헝가리가 아직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라는 이유죠. 그런데도 우리 헝가리는 개혁이 달성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정치적 이유로 이런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로서는 꽤 뼈아픈 손실이죠. 지난해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데 또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GDP의 4.5% 넘어섰습니다. 약 960만 인구를 가진 이 헝가리 시장 경제에 30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는데 헝가리에게는 이래저래 힘겨운 고비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작년 6월 나토가 향후에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계획에서 회원국이면서 헝가리를 빼버렸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나토가 회원국별 국내 총생산에 따라 지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모두 합쳐서 연간 최소 430억 달러, 하나 약 58조 8천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라는 제안인데요. 헝가리를 빼버렸습니다. 헝가리가 반대는 안 했는데 회원국 헝가리를 제외했죠. 사실 오르반은 나토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부담이 돼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유럽연합에 왕따를 시켜버린 것이죠. EU는 27개 회원국이 6개월씩 교대로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헝가리가 맡았죠. 그때도 많이 무서웠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업무를 이끌고 다른 EU 기관과의 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데 오르반 총리가 당시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오버하는 겁니다. 마치 트럼프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모방한 구호였던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작년 오르반 의장국에 오르자마자 평화사절단을 자처하면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죠. 이로 인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을 만난 첫 EU 지도자였습니다. EU 의회는 오르반의 행보를 EU 조약과 공동 외교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르반이 순순히 EU 노선을 추종할 인물은 아니죠. 오르반 총리가 왜 이렇게 EU와 대립해 온 것일까? 일부에서는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향성. 네, 다음은 EU 국가이면서 헝가리가 추구하는 국가 방향성이 무엇인가? 여기서 오르반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가? 오르반 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기독교 문명권 국가로서의 기반한 민족주의적 국가건설 추구, 이런 것이 사실상 반기독교 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헝가리의 노선의 EU 국가 주류들이,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독일, 이탈리아 이런 주류 국가들이 무슬림들의 이민을 헝가리가 강요받고 있다. 또 동성애 등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반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EU 주류는 헝가리의 이런 면을 낙후한 차별주의라고 낙인을 찍었다는 데 대한 반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반은 EU의 간섭을 마치 1956년 헝가리 자유화를 잔인하게 진압한 소련군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EU의 이념과 헝가리의 정치 노선의 갈등,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헝가리는 시종일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서 EU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헝가리의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EU와 헝가리 정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EU 측은 헝가리의 지원금을 앞서 말했듯이 동결시켰고, 헝가리 역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EU와 행보를 같이 한 모양새였으나 자적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패전이 곧 유럽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주장인데, 헝가리는 오히려 이것이 EU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정책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작년 5월 타스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가 자국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갈등에 더 깊은
높이 휘말리면서 세계대전 촉발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후에 러시아가 발끈했던 시기에 오르반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이어서 유럽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EU 지도자들은 본인들 말과 달리 전쟁으로 나가는 조치를 매일 더 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헝가리 국민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의 균형을 잡고 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히 헝가리는 EU의 테러 제재에 불참했죠. 오히려 자국 원전 단지에 러시아산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불가피한 방위비가 증가해서 정부 재정 지출 여력이 낮아지면서 서방 세계를 향해 비판성 불평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헝가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유럽위원회를 포함해서 헝가리가 주최한 EU 회의를 보이콧했으나 오르반은 유럽인 대부분의 평화 염원과 달리 EU 지도자들이 그 반대로 갈등 지속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헝가리는 공산 독재에 대한 저항이 컸고 소련 해체와 동구권 자유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수용한 나라입니다. 1963년생인 오르반은 대학 졸업 후 이듬해 1988년 피데스, 헝가리 청년민주동맹의 이름입니다. 피데스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1989년 6월 이른바 헝가리 혁명 때 친서 정권에 처형된 림네 나기 전 총리와 다른 희생자들의 이장을 위한 부다페스트 영웅광장 행사에서 자유선고와 소련군 철수를 요구하는 연설로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오르반은 소로스 재단 장학금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펜프로그 칼리지에서 폴란드 출신 헤겔 연구자 자비 그니뉴 펠친스키 밑에서 정치 철학 공부를 한 후에 1990년 1월 귀국해서 첫 선거에 피데스 후보로 나서서 당선됩니다. 임기 도중 1993년 4월 피데스의 첫 당 대표로 뽑혔죠. 그가 이끄는 동안 피데스는 급진 자유주의 학생 조직에서 우파 정당으로 변화합니다. 오르반 총리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앞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시작될 무렵 트럼프 편에 서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를 만나서 휴전에 응하라고 권고했었죠. 여기서도 자국 이익을 챙길 무엇인가를 내밀하게 계산하면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예감은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